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독일 사회가 최근 옛 나치 독재 정권의 반인도 범죄를 전단을 통해 알리다가 체포돼 처형을 당한 여대생 조피 숄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독일의 한 민간단체는 독일 국민을 깨우려던 숄의 노력이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하는 탈북민들과 비슷하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정부와 학교, 주요 언론들은 지난 9일 조피 숄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와 기념주화 발행, 특집 기사 등을 통해 그녀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미넨대학교 학생이었던 숄은 나치 독재 정권 시절 유대인 대학살과 전쟁 범죄 등 정권의 만행과 거짓 선전을 전단에 담아 미넨 시민들에게 폭로했고, 나치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침묵하는 독일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1942년부터 히틀러를 비판하고 국민 저항을 촉구하는 전단 살포 운동을 벌였습니다. 독일의 인권단체인 사람의 니콜라이 스프레켈 공동대표는 11일 VOA에 조피 숄처럼 전 세계에는 극심한 인권 침해에 저항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다면서 히틀러 치하 나치 정권처럼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거짓 선전선동으로 자국민을 통제하는 북한 정권에 대응해 전단 등 외부 정보로 북한 주민을 깨우려는 탈북민 인권운동가들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이들에게 한국 정부가 취한 대북 전단 금지 조치는 매우 가혹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ou cannot forbid people to bring information into a closed-up dictatorship. It is something you should do. And, my fear from that leaflet law is that this might be a first step. Maybe in the future, somebody will try to forbid radio broadcasts or anything like that. 스프레켈 공동대표는 또 한국 정부가 최근 대북전단 금지법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 잔혹한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독재 정권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나치 정권과 미얀마 군부의 인권 범죄를 비판하면서 북한의 독재 정권을 비판하고 주민들을 깨우는 민간인들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But I'm very sure she would not like to be glorified by people who oppose activists who spread information. So therefore it is critical to support people to bring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and also governments should support. 한국 정부는 전단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을 자극하기보다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실질적 인권 증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단 등을 통해 정보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당국과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국제사회가 해당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야 한다고 토마스 셰퍼 전 북한 주재 독일 대사가 말했습니다. 셰퍼 전 대사는 또 북한 당국이 지난 2015년쯤 독일 방문단에 함흥의 경제특구 개발과 운영을 제안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까지 평양에서 근무했던 토마스 셰퍼 전 북한 주재 독일 대사는 1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여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지적했습니다. 셰퍼 대사는 북한 당국과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자신도 대사 재직 시절 수차례 인권 문제를 제기했지만 북한 당국이 대화 자체를 중단하거나 거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I've tried sometimes to talk about prison camps, labor camps, for example, but I've never succeeded. Only in private, I once heard some North Korean whom I asked, he answered me, he became quiet and he said, those people are sent there only to die. The penal camps, but he didn't elaborate.
셰퍼 전 대사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이며 외국 정부들도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유엔 등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도 인권 문제에서 진전을 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셰퍼 전 대사는 또 이날 자신이 평양에 근무했던 2014년과 2015년경 독일의 방북단과 함께 함흥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이 독일의 경제특구 공동개발 운영을 제안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I visited the provincial the Hamhung and talked with the governor and the man in charge of economy, and at that time that was in 2014 or 15, and that was with a delegation from Germany, and they showed us a piece of land outside the city, and that was supposed to be the special economic zone, and so. 셰퍼 전 대사는 북한 측이 독일은 함흥에 기반시설을 짓고 기계류와 자본, 기술력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수출로를 확보하고 위험 부담을 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반해 북한은 허허 벌판과 인력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나눈 대화에서 더 이상 아무런 진전이 없었으며 북한은 언제나 독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열의를 보였지만 지난 10년간 중국 단둥 인근의 신의주 특구 외에 북한의 경제 특구 중 진전을 낸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석탄 항구의 움직임이 최근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 2월 잠시 활발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째 이어지는 현상인데 북한 내부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의 남포 석탄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5월 11일자 위성사진입니다. 통상 석탄 가루로 인해 검정색이었던 과거와 달리 오랜 기간 석탄이 취급되지 않은 듯 옅은 회색 빛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항구에 마지막으로 선박이 드나든 건 지난달 25일, 4월 한 달 동안 다른 선박 한 척만이 이 항구에서 발견돼 지난 40여일 동안 남포 석탄 항구에 입출항한 선박은 2척뿐이었습니다. 앞서 BOE는 지난 3월 남포 석탄 항구에 2월부터 선박 여러 척이 드나드는 움직임을 포착해 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 항구에서 선박의 입출항이 끊긴 뒤 첫 움직임으로 당시 기준으로 약 6개월 넘게 중단됐던 석탄 항구의 운영이 재개된 것으로 풀이됐지만 이후 선박의 활동이 다시 뜸해졌고 항구도 회색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9개월 동안 석탄 선적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광물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남포를 비롯한 주요 석탄 항구에는 석탄 선적을 위해 3일에 한 번꼴로 새로운 선박들이 입출항하는 모습이 관측됐었습니다. 북한 엘리트 출신으로 중국 등에서 석탄 무역업에 종사했던 탈북민 이현승 씨는 석탄의 움직임이 뜸해진 원인으로 석탄의 주 고객인 중국 측과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과 강화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상황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석탄업에 종사하던 북한 내 주민은 물론 민생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석탄 무역업 종사자는 물론 일부 외교관들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원무역은 정권에도 돈이 들어가지만 이제 거기에 연결됐던 많은 비즈니스들 그리고 자원을 생산하던 생산 그 단위들 이런 그게 종사하던 사람들 그 가족들까지 다 영향을 받은 거죠. 현재 북한은 석탄 수출 같은 밀무역 외에도 국경 봉쇄로 인해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공식 교역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국경 봉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북한 경제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1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백신을 공유하는 데 열려 있다는
CNN 방송 보도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CNN은 정부의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다른 인도적 지원을 공유하는 데 열려 있으며 백신 공유가 북한과의 초기 외교적 관여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 요청을 고려하는 데 열려 있지만 지원이 의도한 수혜자들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은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를 1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개최합니다. 미얀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와 함께 연합방위태세 확립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확장 억제 실행 방안, 대북정책 공조, 주한미군 훈련 여건 조성 등 미얀 동맹 전반의 현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엔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 대행과 시타르타 무안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하고 한국에선 김만기 국방부 정책실장이 대표로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현재 한미 간엔 양국의 대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 협력과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심도 깊게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이 외신 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와 의회 기조는 인권 증진이며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상황에 지속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기정 원장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렇게 평가하고 오는 21일 미얀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동맹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가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같은 부분에서 양국 간 순조로운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연구원의 성기영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대북정책 윤곽에 대해 북한은 아직도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제재 완화 등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미북 관계 재가동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은 이날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인 물망초가 주최한 특별 강연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능력과 비핵화 의지에 대해 현실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로 다른 독재 국가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권 탄압이 심각하다면서 국제사회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북한 당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